여러분 드디어 이제 비열의 개념을 공부하게 될 차례가 됐습니다. 자, 비열. 비열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 표시가 되어 있네요. 개념 정리, 그 다음에 실험, 이런 실생활의 이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교과서 지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자, 지금 요 다음 보면 자, 우리 활동복 9쪽을 한번 펴세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도입하는 질문으로 추운 겨울날 이 쇠의자로 된 거와 나무의자로 이렇게 앉았을 때 한쪽은 엄청나게 차갑고 그다음에 나무의자는 좀 덜 차가워요. 그 다음에 이제 해수욕장에서는 밤과 낮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이게 왜 일어날까?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실험으로 한 적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 실험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실험을 보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 우리는 그냥 간단한 실험을 했어요. 금속 비열 측정해가지고 뭐 놓고 온도 변화 이렇게 막 복잡한 걸 안 하고 계산 문제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제 금속을 충분히 가열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열한 이유가 금속 내부까지 뜨거워지도록 그래서 전도에 의해서 다 뜨거워지도록 여기서 바로 뭐예요? 안까지. 그래서 입자운동이 그리고 얘가 온도계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온도계가 이 금속 온도랑 다 같이 열평형에 이루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온도를 측정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물의 온도랑 금속의 온도랑 이 온도가 다 같아요. 그리고 이 수치가 결국은 이 온도계가 가지고 있는 이 온도도 그래서 74도 이게 같이 열평형에 의해서 우리가 74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4도까지 가열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했어요? 둘 다 찬물이 21도씨입니다. 21도씨. 자, 21도씨 되는 두 똑같은 찬물에다가 각각 넣었어요. 자, 여기는 선생님이 같은 건데 실은 요걸 넣었습니다. 사진이 선생님이 바뀌었네. 쏘리. 자, 그래서 여기에 요거를 놓고 가열해서 똑같이 74도씨로 가열한 걸 가지고 온도 변을 했더니 왼쪽은 24도까지 떨어졌는데 오른쪽은 26도씨로.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왼쪽은 74도에서 24도. 74도씨에서 24도씨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쪽은 76도씨에서 74도씨에서 26도씨로 떨어졌어요. 어느 쪽의 온도 변화가 딱 봐도 알 수 있나요? 네, 얘가 온도 변화가 컸습니다. 자, 같은 열량을 줬고, 자, 온도가 같다라는 얘기는 같은 열량이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온도 변화가 어느 쪽이 더 컸냐? 바로 노란색 금속이 더 컸다. 그래서 같은 열량을 주었어요. 같은 열량을 주었는데 자, 같은 열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빨리 식느냐, 온도 변화를 많이 일으키느냐, 같은 열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같은 열량을 주었고, 받았고, 같은 열량을 받았고, 자, 우리는 요거를, 같은 열량을 받았어요. 그런데, 온도 변화가 정도가 달랐어요. 자,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비교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온도 변화, 열에 따른 온도 변화, 온도 변화가 물질마다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런 상태를 바로 우리는 비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멋진 말로 얘기를 한다면, 자, 온도 변화가 그러면 온도 변화, 어떤 질량, 자, 질량 1kg의 질량, 물체를 1도씨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비열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됐었어요. 자, 이걸 우리 한번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같은 질량의 물과 식용유를, 우리 교과서는 식용유하고 물을 가열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코로나 상황이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실험을 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자, 같은 질량의 물과 식용유를 똑같이 가열할 때 식용유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량과 가한 열량이 같더라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 온도가 올라가는 정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은 물질마다 서로 다르다라는 말을 해주고,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한다 해놓고 단위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단위가, 우리는 이 단위가 바로 요 단위를 알아줘야 되는데, 이 단위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 비열을 이렇게 우리가, 자, 비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총 열량이 있어요. 총 열량을 받았어. 이 열량. 자, 그런데 이 열량이 여러분들이 요거를 공식을 조금, 자, 공식 외우는 데다가 우리가 너무 열을 올리지 말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열량을 많이 줄수록 자, 우리가 선생님 지금 열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열량이라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일까? 열 에너지라는 말이에요. 자, 열 에너지라는 말은 뭘까? 네, 칼로리라는 얘기를 써요. 단위. 그리고 열 에너지의 양이에요. 열 에너지의 양. 그리고 이걸 줄여서 열량. 자, 자, 열량을 많이 줄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이게. 자,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하면 이쪽이 열량이면, 그리고 이쪽을 온도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비례죠. 그러면 열량이 우리는 열량을, 그러면 여기에서 온도 변화가 커요.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질량이 클수록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온도 변화하는데 뭐가 많이 필요할까? 열량이 많이 필요하다. 그치? 그래서 질량도 비례하고 열량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온도 변화. 얘네 둘은 다 필요했는데 물질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물질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쓰냐? 비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열량을 Q, 비열을 C, 질량을 M, 온도 변화를 T라고 이렇게 축약해서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열량은 킬로칼로리. 자, 그래서 비열은 모르지만 질량은 얼마야? 킬로그램.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도C가 돼요. 그래서 이 비열은 자, 얘가 넘어가니까 열량 킬로칼로리가 있고, 킬로그램 질량 킬로그램 곱하기 온도 변화 도C를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어주면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C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바로 왼쪽에 쓰여있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풀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교과서에 보면은 사례가 많이 나와요. 비열이 큰 것으로 만든 거,
비열이 작은 것으로 만든 거. 요게 굉장히, 이거 우리 프라이팬을 딱 보면 손잡이가 있죠. 자, 손잡이에 손을 잡으면 얘가 뜨거우면 안 되니까 같은 열을 받고도 얘는 빨리 뜨거워져야 되니까 얘는 비열이 작은 아이를 쓸 거고, 작은 것을 이용한 거고, 얘는 같은 열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야 돼요? 얘는 빨리 변함지 않아야 돼. 그래서 얘는 비열이 큰 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단열재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는 거가 이 비열이 큰 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열이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는지, 큰 것과 작은, 비열이 큰 것에 사용되는 예, 비열이 작은 것에 사용하는 예를 교과서에서 그리고 선생님 활동북에서 찾아서 정리해서 머릿속에 쏙쏙쏙 외워두는 것이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렇게 말이에요. 여름에 해수 역장 모래성의 뜨거운 바닷물이 시원하다. 요 말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딱 보면 요 그림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육지입니다. 일단 자, 육지는 비열이 바다보다 작아요. 육지는 육지 비열이 바다 비열보다 작아요. 작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빨리 식어. 바다보다 온도 변화가 커요. 그래서 낮에는 햇빛을 받아서 바다보다 더 육지가 뜨거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지에 있는 여기 있던 공기가 데펴져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옆에 있는 바다에 있는 공기가 여기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요렇게 와요. 그러니까 얘가 또 다시 요렇게 해서 내려오고 빈자리를 서로 메꿔주려고 얘네들이 요렇게 돕니다. 이걸 우리는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요? 대류현상이라고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공기가 열을 자연스럽게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밤에는 해가 없어. 해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다보다 어떻게 될까? 바다보다 빨리 식어서, 그럼 어느 쪽에 더 공기가 더 따뜻할까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쪽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얘가 이렇게 불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불어간다. 여기는 육풍이 부는 거고, 여기서 육풍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여기서 육풍. 그 다음에 바다에서 불어온다 해서 얘는 해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비열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